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고생으로 직원 문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웬만한 의사 중에 가장 직원을 생각하는 우리 장편외과 의원이 좋아하는 우리 장태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서울 365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장태영입니다. 개원은 개고생. 우리 일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직원 복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 직원은 파트너인가요? 직원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직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원장님 되게 많으신데요. 왜 직원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항상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음흠. 저를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같이 가는 거고 아하.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게 되는 거죠. 원장님이 직원을 그러면 파트너로 대우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최대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직원을 과연 직원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울 365 외과의원의 장태영 원장님은 과연 나 이거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 한번 이거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넣으면 되나요? 네. 아, 이쪽인가요? 네. 아, 네. 직원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직원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원리가 뭐예요? 심장 박동수인가요? 모르죠. 그 심장 박동수가 아닐까요? 직원 파트너죠. 해볼게요. 다시 아, 이제 그래요? 시작, 왜요? 이제 왜? 시작. 앉아 시작이에요? 네. 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직원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가장 중요하죠. 네, 병원 저는 항상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상대방 파트너십이라는 건 이제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들과 얘기하는 게 핑퐁인데 핑퐁.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핑했을 때 퐁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야 어떤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는 거지 한쪽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직원들이 전부 다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직원들은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본인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직원일 뿐인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다 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항상 끝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실 항상 뭐 저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뀌겠나요? 사실은 직원 문제는 저도 되게 생각이 많은데요. 사실 처음에 개원하고 초반에 직원들이 막 좀 많이 좀 바뀌고 네.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이제 4명에서 시작을 해서 3명은 계속 같이 계시는데 네. 이제 한 분이 바뀌고 그 뒤에 또 지금 저희 직원은 총 10명입니다만 네. 중간에 이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막 상처받을 때 주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한테 정 주지 마라. 정 주는 사람이 다친다. 괜히 마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직원은 직원으로 대하지.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직원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 저 질문이 있는데 그래도 이성근 원장님은 처음에 4명이 같이 네. 시작했는데 3분은 지금까지 같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12명 정도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5명 정도? 좋은데요. 좋은데요. 사실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더 장편외과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고 결국 원장님은 직원은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줄게요. 오케이. 저희 책에 보면 직원 한 명을 교체하는 비용은 그 직원 연봉의 25%에서 200% 정도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의 만족도가 5% 증가하면 고객 만족도는 1.4% 증가하고 수익성은 1% 증가한다. 그만큼 그 직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매출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너무 다양한 게 영향을 끼치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최근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어떤 경영팀에서는 마케팅이 매출을 굉장히 많이 자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음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직원이 불만족하면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만족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직원이 그 고객들하고의 거의 80% 이상을 컨택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원장 또는 수술실에서 내시경실에서 또는 시술하면서의 원장과 고객의 컨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80%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컨택하는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만족을 줬을 때 고객들은 훨씬 더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니까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책에 읽었던 문구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직원을 소모품, 대체 부품 최소화할 비용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럼요. 그래서 불황기에도 결코 직원을 소홀히 하지 마라. 병원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직원들의 사기부터 돌봐야 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 경영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감성으로 어루만져주는 하이터치가 되어라. 그래서 직원은 파트너인가요? 네. 파트너라고 생각. 좋습니다. 우리 둘이는 직원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원장님 좋은 인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도 같이 고민하려고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나와서 네.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흠. 일단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를 좀 중요시 보는군요. 근데 저는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뭐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흠. 어쨌든 저희는 서비스업이니까 음흠.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환자와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주인 의식은 어때요? 직원들 직원들의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병원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직원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없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본인이 뭐 주인의식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직원들은 없을 것 같은데 팀워크는 어때요? 좋은 인재는 팀워크.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명 팀워크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직 개편을 좀 했는데요. 음흠. 피부팀, 외래팀, 음흠. 건강검진팀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나눴었는데 이 세 팀의 조직들이 많아지고 팀의 인원수가 좀 많아지니까 팀 안에서도 불화가 좀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저희 올해 모토 중에 하나가 팀워크. 그래서 이제 뭐 워크숍도 팀별로 갈 거고 저희 팀별로 어떤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팀워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간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개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개인 간의 불화는 어쩔 수가 없어서 팀 안에서도 불화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팀 간에도 불화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팀 안에서의 불화를 좀 없애기 위해서 팀워크라는 거를 좀 갖추게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좀 트러블이 많거나 그런 조직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팀을 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눴었다고 하면 올해 뭐 어제 그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좀 했는데 5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팀 1을 3명, 4명으로 다 쪼개했어요. 피부과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명, 4명으로 짜서 팀 한 3명에서 4명이 좀 일단 먼저 잘 단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팀 간에 이제 조율을 하는 사람을 중간관리자 한 명만 둬서 그 사람이 팀 간의 조율을 할 수 있게 트러블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통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때하고 다르게 계속 우리 장태영 원장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좋은 인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이제 태도, 팀워크, 주인의식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고객 중심 마인드, 직원들한테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되게 친절하던데. 친절한 사람을 네. 뽑아야 된다는 게 최우선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해 주는 게 어떤 관리자나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외래팀, 수술팀, 내시경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어쨌든 환자와 대면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앞쪽에 나와 있는 편이고요. 면접 때 아니면 뭐 학생 실습 나왔을 때 저희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예를 들면 저희 직원 막내 직원 중에는 간호 실습을 나왔다가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희가 스카웃을 한 거군요. 기다렸다가 붙자마자 데리고 온 이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인재를 뽑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주고 그러면 몇 명이 잘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또 보면서 배우게 되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CS 교육을 할까 뭐 저희는 아직 CS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고민을 많았지만 지금은 일단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뽑았던 잘하는 사람들이 잘 있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배우면 앞으로 환자와의 소통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해나가는. 좋은 인재의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좋은 사람과 태도가 좋은 사람 중에 어디를 더 저는 좋아하세요? 태도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떨어져도 네, 태도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태도도 능력도 안 좋고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뽑으면 안 되죠. 같이 가면 안 되고. 둘 다 좋은 사람. 둘 다 좋은 사람 무조건 들어가야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능력은 좋은데 인성이 안 된다. 그다음에 능력은 안 되지만 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인성이랑 태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성과 태도가 안 좋으면 문제들 직원 아까 팀워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인성과 태도가 안 좋으면 언젠가 저와 아니면 팀원들 간에 아니면 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결론.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내보내세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내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 책에 나오는 어쨌든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네, 저는 가능하면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제 마지노선이라는 걸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제 마지노선 그런 게 터지는 경우가 진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저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사람은 같이 못 간다. 그 저희 사실 제가 한 번씩 고민할 때가 있는데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전이라도 좀 아니면은 한 달치 공급을 주고라도 먼저 내보내는 게 맞는지 사실 그런 게 고민이 될 때가 본인이 있거든요. 나가게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좋은 인재에서 이제 직원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책을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뭐 팀원들 있잖아요. 오, 팀장들. 아니, 너무 어려운 책 아니에요? 네, 팀장들 이거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들. 좋은 인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군요.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실장 중간 관리자들한테는 오. 책을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해요. 어쨌든 좋은 인재는 원장님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질문은 직원을 인재로 키우는 방법으로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성과주의. 굉장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권한 부여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세요?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하세요 직원들한테? 저희 경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까지도 일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의 총괄을 다 하고 있고 거의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는 저이긴 하지만 결정을 하는 거는 본부장이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뽑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권한이 뭐 있을까요? 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원장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수액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저희 중간 관리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게 어느 정도를 원장님 생각하세요? 다른 데를 모르니까 제가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럼 얼마를 더 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급여보다 10% 정도는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맞춤형 보상 이런 거는 어떤 것까지 해주세요? 직원들 맞춤형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직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칼퇴를 원해 그러면 그걸 해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걸 해주고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원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바뀌는데 제가 오픈하고 제가 경영을 쭉 한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경영 본부장한테 경영을 좀 맡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음흠. 제가 할 때는 직원들의 맞춤형 보상을 최대한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음흠. 했어요. 칼퇴를 원하면 칼퇴를 해.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오버타임을 조금 더 해. 이런 식으로 음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고 음흠.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이 좀 성장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본부장이 칼퇴보다는 너가 조금 남아서 아니면 너가 어떤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조직과 좀 융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 때문에 물론 그래도 칼퇴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칼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버타임 수당을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본인들의 시간을 써서 공부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인재로 키우는 방법에서 원장님이 교육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세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직원 교육은 어디까지? 제가 처음에 실장들하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병원의 실장이면 나만큼은 알아야 된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로 목표치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음흠. 사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직원들을 보면 그만큼 혹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뭐 보험 청구나 이런 것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때로는 원장님한테 제가 공부해서 원장님만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재도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나 그것도 본인이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직원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뭐 임금인가요? 복지인가요? 교육인가요? 대우인가요?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1 교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실장들, 팀장들하고 1대1로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사실 제일 효과적인 걸로 따져보자면 저와 1대1로 교육했던 순간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가 좋지 않았나. 1대1 하기 힘들잖아요. 원장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너무 힘들었죠. 원장이 너무 힘들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장태현 원장님이 워낙 직원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실패와 성공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엑기스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빠져들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끝없는 고민이라 그러잖아요. 직원 관리는 답이 없다. 결론이 안 나는 거다. 뭐 20년 개원하신 선생님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사실 개원해 보니까 뭐 의료적인 시술을 하는 거는 진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을 경영을 하고 우리가 병원의 CEO로서 우리 이런 공부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의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2부까지 했는데요. 지치시나요? 진짜 너무 익숙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개고생을 촬영하시는 원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이 촬영하는 게 개고생인 것 같다. 야, 이렇게 힘들고.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한 달 전에 드려서 우리 원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3부, 4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내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내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파주 서울 삼육외과 장태영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